민간조사 탐정제도에 10년 이상을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간조사학회 이상원 학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시면 건강해지시고 오래 사시니까 혈액순환도 시키시고 많이 좀 쳐주세요. 우리 오늘 공동 주관을 하시죠.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유일하게 국내에서 청정 석박사 과정을 개설했죠. 저희 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석사가 내년부터 이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하고 공동 주관을 하는데 우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동욱 대학학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리의 강민규 회장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중국기획수사과의 강태현 회장님하고 우리 양명학 건강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일본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아침 6시 비행기로 우리 사람노빈 일본조사협회 가나자바 헤데로리 이사님 소식회사 코다마 통합정보 대표로 했습니다. 멀리서 오십니다. 그 다음 일주제 발표를 맡으신 우리 조현빈 교수님 오셨나요? 국공대학교 성룡 교수님 지금 거의 다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성 교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동국대 법무대학원 우리가 동국대 PI 지구리관 우리 김영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동문회 우리 또 후원을 해주시고 힘을 준 동문회 회장이시죠. 오영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육재단 협회 우리 송상용 일본 제1사회 우리 역기호류회 회장님 부탁드리고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우리 한국 탐 한국 서울대 우리 강남지의 양진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감차는 탐지역 원의회 조강현 회장님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교육재단 우리 협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오늘 또 이기용 우리 참석하셨습니다. 강주시 교수님. 국제화에 대해서 9명의 국회의원이 11번의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것이 합법화에 이르지 못하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신직업 43개 가운데 이 민간조사가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주저앉았고요. 다행히도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 또 지난 11월 26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문재인 정부의 신직업 9개 중에 탐정 제도가 들어가서 그래도 이번 정부의 업체화될 희망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사법개혁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총리실에서 전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만 요 과정만 끝나면은 바로 탐정의 복지화에 관해서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 말까지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제 지도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아마 어느 국회의원이든지 이제 국회의원 개인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내년에는 통과시키는 그런 지금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전국이 불안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지난 20년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동욱 대학 원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진행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탐정제도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가 오늘 이 자리에 방금 개설을 해주신 이상훈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를 이 물에다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탐정제도에 관해서 이제 대개 이 탐정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법하는 사람이 좀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셨고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학에서 이 법무대학원입니다만은 석사과정을 개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하나의 모험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감도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우려보다는 제 기대에 충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석사과정에서 이 탐정을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에 제가 이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는 일반 대학원에 지금은 이제 법무대학원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개설해서 한 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다소 무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탐정이라는 것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못 왜곡되어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탐정이 제도화 되더라도 법제화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고 또 탐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견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탐정이 법제화 됐었을 때 이 탐정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어떤 그 집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탐정 제도가 과연 국민이 필요한 제도라면 또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은 이것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정착시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어떤 하나의 모델을 실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으로도 이론화 체계화 시켜서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또 그런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만 비로소 이 탐정 제도라는 것이 올바르게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가와자상도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본이 우리보다도 오래전에 탐정 제도가 발달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일본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연수도 받아보고 또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일본은 오히려 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체계화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이 탐정 체계화에 대해서 굉장한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늦게 출발하지만 오히려 올바른 제도 정착과 앞으로 탐정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트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인재 양성에 좀 노력을 했는데 오늘 그동안 저희들끼리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원에서 책도 만들어내고요. 이 앞에 이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이상훈 교수님도 많이 그동안 연구하셔서 했습니다만 저희 법무대학원에서도
지금 이제 책도 만들어내고 학술적으로 지금 논문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우리 탐정제도의 발전에 하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와 같은 하나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발전의 단계에서 제가 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한번 세미나를 하자고 우리 하금석 회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본부대학원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이 동국대학교 본부대학원이 또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이 탐정제도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요. 이 바쁘신 이 아주 금요일이 목요일인가요? 굉장히 주중이라서 사실은 이런 세미나 참석하는 것이 힘드실 텐데 제가 보니까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막 휴직도 하고 오신 분 지금 그 휴직은 그 뭐죠? 휴가 내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열성을 많이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우리 하금석 회장님, 이상훈 회장님 굉장히 많이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물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바쁘신 가운데 이 학술의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역시 모든 세미나는 주인공은 이 플로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탐정제도가 제대로 빨리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고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나 우리 강정호 학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2000년부터 정말 우리나라의 이 민간조사 탐정제도가 전혀 항무진 상태에서 하승봉 의원이 99년도에 공인탐정법 공청회하고 토론회 할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대 국회까지 지금 이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참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료가 하나 있나 책이 하나 있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PI 민간조사 자격증도 경찰법, 경찰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전에 우리 강동우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은 탐정 석박사 과정 학과가 우리 여기 우리 PI 회원들이 아마 한 30여 명, 2기까지 하면 한 5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또 새로운 학문을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강동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입법 취지 자체가 오늘 우리 경찰청에서도 우리 기획수사과에 우리 유승적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 주무 담당까지 이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에서도 참 어려운 현실인데 앞으로 방향을 새로운 좀 정책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PI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을 취득을 하고 지금도 동국대학교에서 70기까지 최고의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교육재단의 협회는 아예 일본식 탐정제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업무 범위를 정해놓고 또 우리 탐정법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등록제나 신고제를 해서 일본처럼 신고제는 안 되더라도 업무 범위를 타 법률에서 공인탐정법이 되더라도 타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타 법률에서 규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간조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 추진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민간조사원들이 그 법률을 지키면서 충분히 사실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 끝까지 참석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조금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관광석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일주일날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하시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이상원 대한민간유사연구학회 회장님, 그리고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님, 또 하금석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축사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금년에는 굉장히 탐정업의 어떤 법률안 통과가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진 이런 시점입니다. 아까 OECD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탐정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선진국 중에 좀 다른 부분이 바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이 탐정업도 20년 이상을 노력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수사구조개혁,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말 오랫동안 수원 사업이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보시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이제 공수처 법안과 수사구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검찰 독점의 그런 형사사법 구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 중심의 수사구조로 정말 사법 민주화의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단계에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수사구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하게 되면 금년에 또는 어쩌면 내년에 이 타이밍에 다시 공익탐정업도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여기 모이셨던 분들, 저도 많이 이야기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20년 이상을 이 한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곧 결실의 시간도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도 국민 일자리, 그 다음에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 공익탐정업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서 훌륭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5월 30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강동욱.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私どもが、加盟している一般社団法人日本調査業協会、東京都調査業協会という団体があるのですが、よりこの日本の探偵の、業界を盛り上げようとして今、日夜活動しております。 저희는 지금 일본 조사협회를 더욱 좋은 협회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少し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活動を日々続けていくことで、悪い探偵の人たちが徐々に、亡くなっていき、ジェントルマンな探偵の皆さんが増えていくということを我々は常に思って、活動しています。 신용과 신뢰를 얻는 탐정업이 되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中で今後探偵の、業界がどのように、将来、発展していけばいい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少しお話し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좋은 탐정사가 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探偵の仕事も企業から個人にまであらゆる場面で探偵つまり情報の収集が必要な時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탐정에게 의뢰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뢰가 있습니다. 日本の現在約半数以上の探偵者は個人の浮気調査または不倫調査離婚に関する調査っていうのを宣伝して、依頼を受けているという実情がございます。일본의 대부분의 의뢰가 불륜, 이혼 그런 분야의 의뢰입니다. その、方たちとはまた別に、企業のあらゆるトラブルに関して相談を受け、時には弁護士の先生とチームを組んで問題解決をしていくという企業様からのご依頼を受けている調査会社もございます。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 불륜이나 이혼에 대해서는 개인이 많습니다. 단 기업에 대한 의뢰는 그 변호사와 합쳐서 변호사에서 의뢰가 오는 것입니다. 私個人の考えとしましては、この企業の発展、経営の、に関してよりよく経営ができるようなお手伝いを探偵会社は、寄り添って共に発展していくっていう方が将来的により業界を発展させる要因になると思っております。 기업의 의뢰는 거의 회사 내부에 대한 의뢰입니다. 회사 내부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인데 그런 거를 인해서 찾음으로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탐정을 놓는 일. 現在、日本の方ではそのような会社の問題トラブル一体どのように見つけて依頼を受けているのかという話なんですけども 그런 업무 트러블 뭐 같은 그런 업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에 대한 건데 代表的なものは例えば弁護士の先生からクライアントお客様会社をご紹介してもらうというやり方があります。 대부분이 그 직접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 변호사가 그 회사에 대해서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常日頃弁護士の先生方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いろいろな会社のトラブル、そういった実例だ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情報交換して、いつでも仕事が、受けれるような信頼関係を作ることが必要大事であります。 변호사와 얘기하여 서로의 신뢰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日本の探偵者の方たちの中にはたくさんのお金を使ってインターネット広告などを展開してたくさんの依頼者から、依頼を取るというやり方をされている会社もありますが 일본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터넷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そのやり方も一つ、否定はしませんけども大事なことはどれだけ、寄り添って長く一緒に発展をしていくかっていうところを考えた方がいいなと僕は思っています。 인터넷 광고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신뢰관계를 얻으면서 그냥 서로가 내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の会社の場合ですと弁護士の会社が顧問契約ということで毎月
今後の契約料をいただいていろいろな相談を乗るというのが一般的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변호사와 계약을 하여 회사가 고문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게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例えば契約に関する契約書の内容のチェック、 예를 들자면 계약했을 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 弁護士の仕事ですね。 이거는 변호사의 일입니다. それと会社の社員のトラブル、 그 다음에 회사 안에 사원들 간의 트러블, 例えば、飲食店で酔っ払って喧嘩をしてしまって警察に捕まってしまった社員が、突然出てきてしまったとか、 우선은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입니다. 그 음식점의 그 사원인 직원이 술을 전날 마셔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웠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사의 변호사가 됩니다. あとは弁護士の先生がよく会社から相談を受ける内容としましては、会社の幹部社員の使い込み、横領ですね。 또 하나는 회사에서 간부들의 횡령이죠.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횡령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それから、会社の社員でありながら他のアルバイトをしたり、またお得意先に便宜を図ってお金をもらったり情報を流したりして小遣いを稼いでいるという問題社員がいます。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사원이지만 이중으로 부업으로 일을 하는 거, 거기에다가 회사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기밀을 다른 업체에 판매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잡는 겁니다. 日本の場合はこのような時に弁護士の先生は情報の収集、証拠写真、証拠のビデオを撮るために探偵者の方たちと相談をするケースがよくあります。 일본에서는 이런 범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탐정에 함께 얘기를 하여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비디오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비디오, 촬영, 녹취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そうすると探偵の、我々は弁護士の先生からの要望で証拠写真を撮って正確な情報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問題の解決の糸口、つまり早期解決に導くというお手伝いをしています。 그래서 변호사와 얘기를 하여 의뢰를 받으면은 사진과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찍어서 변호사한테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そう考えますとお客様、会社にとっても、非常にいい結果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ね。あと弁護士の先生も業務が、よりやりやすくなります。証拠が多くなればなるほど。そして探偵者の方も、弁護士の先生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会社の方にもお役に立てる、まさに三方よしという言い方があるのですが、3人ともに、いい状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기업이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기업이 잘못된 것을 잡을 수가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탐정에게 맡겨서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はい、時には
探偵の証拠収集もうまくいかないこともあります。 어쩔 때는 탐정에 대한 조사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大事なことは、速やかに弁護士の先生にうまくいかなかったことを報告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あります。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안 된다고 해도 변호사에게 파트너인 변호사에게 꼭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そして探偵と弁護士と、会社のご依頼者と話し合いをして、またやり方を変えるという作戦を変えるというやり方を素早くすることが大事です。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자, 탐정, 3인이 함께하여 다시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よくありがちなケースですが、探偵の方が自分のミスを認めたくないとか、自分のミスを隠したいということで報告が遅れてしまったり、報告をしない会社または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す。 제일 안 좋은 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는 탐정입니다. そのような時はやはり信頼関係が崩れてしまいますので、なかなかその仕事もうまくいきませんし、この次またお願いしようというような信頼関係が崩れてしまうんです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そこで広告をいっぱい出して、たくさんのお客さんを、依頼を受けるというやり方をしている会社はあまりそこは気にしないで、いろんなお客さんからたくさんの仕事をもらうやり方をするんですね。 이거는 좀 반대 얘기지만 광고를 많이 내는 업체들은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트러블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ただ考えてもらいたいのは、やはり業界、探偵の業界として仕事をしているという業界にも発展をさせていくんだという気持ちがあれば、そのようないい加減な対応をしないで、一つ一つを丁寧に仕事をしていくというスタイルをした方が結果的に業界全体がレベルアップ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협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신용과 신뢰를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例えば最近あった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우리 이런 영역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A인지 R인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께서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승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성명훈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미나, 의미 세미나 초청해서 강사를 주고 지금 사회와주신 이상원 조명환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평소에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조현명 교수님이 평소에 말을 이렇게 빨리 잘 안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극동대학교에서 이번 학기부터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대학 본부에서 지금 2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동아리 형식이 뭐냐니까 토럴 스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경찰학과 재학생들에게 경비조사 자격증도 준비를 시키고 PI, 지금 이 업무도 제가 일정 부분 가리키면서 우리가 실제로 몰래카메라,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몰래카메라 설치부터 해서 안전과 관련된 토럴 스키리티 관련된 시설, 숙박업이든 요식업이든 대학이든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법규라든지 지자체부터 정부에서 규제되고 각종 법률들이라든지 안전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점검해주는 작업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 그냥 경제학자인데 저는 경비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땄고요. 그리고 PI에 대해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역하면서 제가 장교로 이제 이상원 교수님 ROTC 전역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 업계에 뛰어들려고 2002년도에 심각하게 제가 진로로서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을 또 진학을 했던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했고 실제로 학교와 또 저희가 충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쉽게 하면 사회적 수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저는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IT 보안까지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조현민 교수님께서 참고 자료로 맨 마지막에 표로 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분야.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업무 협력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닌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들 이런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또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어제 그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찰제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토론했는데 자치경찰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사권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민간 조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쪽에서도 법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검찰이라든지 법조인 분들께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만이 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의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수사권 또는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사권을 법률적인 부분 베이스를 전문화된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거기가 제가 볼 때 포인트인데 그런 논리가 깨지거나 또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시민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들은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수요는 있는데 그런 조직 논리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현민 교수님 아까 표 설명하신 부분에서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정말 좋은 논리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경비업이 범죄 예방 파트 쪽으로만 집중했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실제적인 디테일한 국민들이 수요라든지 또는 안전과 관련해가지고서는 민간조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사와 관련되는 포인트가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는 것도 사실 수사권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은 아마 수사권도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시화된다면 자치경찰도 지금 광역작전제까지 21년도까지 해서 5개가 지금 선정이 되면서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 공무원들이 핵심은 그겁니다.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구청 공무원처럼 되니까. 지금 제주도도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과 연계해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든 도입은 될 거라고 이제 시행이 또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민간조사하고 상관이 전혀 없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정부의 맥락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다른 논리를 떠나가지고 그렇다면 사회 혹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거나 국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다른 선진 OECD 국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영화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이라든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외국에 용병까지 계속 보내면서 군들도 군이 아니라 미군이 아니라 용병을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민간 영역이. 그래서 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어떻게 계속 확보해 나갈까가 중요한데 정부라든지 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허용이 된다면은 사실 좀 더 거기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러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 민간조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박근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민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분명히 인식이 되고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더 드릴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자격증 뭐 별건 아니지만 경비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대학에서 이게 작은 생각들이지만은 대학생들에게 아마 제 제자들은 인간 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뭐 언론을 통해서도 가끔 거론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그 이승훈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패럴리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위 법률 보조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패럴리걸 법률 보조사가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많이 돕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리걸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소송 탐정, 법무 탐정 이런 영역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구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자구행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판조사라는 게 있어요. 평판조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CEO가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 그러니까 사이가 될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해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영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호황된 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향후 이 PI 산업은 수십 년간 호황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굉장히 정밀한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의 부정 같은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변리사라든가 소위 사정사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나타나지 않는 입법성 또 그 법익 침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이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위 PI라고 하는 부분은 그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들어갑니다.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학술을 떠나서 수익 창출이 기결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이 학술 세미나의 어떤 학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 내가 어떤 차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2, 제3의 그런 어떤 생활 경제, 소위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애국인 학교, 애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부분에 이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위장 취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MOU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사업성에 손을 댄다라고 하면 현실법적으로 입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증거 찾기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그 패럴리걸이라는 측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리걸 그 인베스티게이터라는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소위 말을 하면 증거 찾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미화원의 아들이 의사 고시 합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들은 변력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와 인력이 부족해서 살해나 폭력 사건의 현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PI가 이제 사실 의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들이 2명 썼다. 근데 이걸 증거 찾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피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누명을 씌운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밑거름 이런 부분들이 소위 PI 영역이 앞으로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현재 또 회의 추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임원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회의를 나갔는데 그 임원을 추적을 통해서 어떤 걸 밝혀내냐면 라이벌 회사와 어떤 접촉을 하는 부분이 밝혀내요. 그렇게 돼서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무려 30만 명이 넘는 소위 마케팅 부에 있는 내 고객을 라이벌 회사에 넘겨버리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현재 정확한 증거가 없고 미국에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기관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단초를 잡아내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손해를 찾아내는 변제를 받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면 200여 개가 됩니다. 200여 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근데 현재 입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호황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학술 세미나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밑거름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들었고, 원래 토론자로 나왔는데 저는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하고 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일주제로 돼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주제에서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한테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청에 TF팀이 있다고 해서 군수사기관, 경찰 아니면 수사요원들의 전유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경찰 대상의 어떤 업만 탐정이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리서치, 방금 말씀하신 리서치도 탐정 영역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업의 코퍼레이트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업체에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재고 조사, 그 다음에 단가나 수량 조사, 이런 것도 전부 탐정의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200가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미니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수사에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는 건 뭐냐면 소위 메디컬 관련한 의료사고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전문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해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도 피해에 관련된 자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는데 이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수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영역에서 탐정 PI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측면. 다만 이런 부분은 변리사나 회계사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전문 영역처럼 전문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트레이닝. PI가 도입이 되면 현재 변호사 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줄기차게 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계 아까 우리 그 일본 누구죠? 그 대표 성함이? 네, 가나다 박상이 말씀하신 분 중에 제가 메모를 쭉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탐정이 도입이 되면서 변호사하고 윈하는 전략. 지금 우리도요, 이 PI가 도입이 되면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분들이 훨씬 더 수익 창출이 높아지는, 또 국민들 속에 훨씬 파고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면서 알 권리 찾을 권리를 하는 게 바로 PI라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수사가 아닌 영역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측면, 그건 제가 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정업에 대한 오해가 저희들이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주제 발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과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겠는지, 지금까지 모든 입법안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탐정을 법제화한다면 이거는 경찰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추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이 적합한 건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이제 좀 우리 이경수 교수님한테 당부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자, 과연 공인탐정제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탐정제를 법제화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은 공인탐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인정되고, 지금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공인이라는 말을 못 쓰지만 법제화가 되면 국가에서 인정하니까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과연 공인탐정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건지, 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허 중심제로 해서 엄격한 요건 아래 특수한 직업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만 탐정 자격을 주는 그런 나라처럼 갈 건지, 아니면은 미국처럼 일본처럼 조금 이렇게 그냥 일정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별히 안 되는 자격 제한만을 두는 그런 법제로 가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탐정 제도를 법제하는데 합리적인지,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공인탐정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그냥 묻혀가지고 진행이 되어 와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학술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경수 교수님한테 오늘 좀 주제 발표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경수 교수님은 그동안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경찰 경험도 갖고 계시고,
지금 백석대학에서 이 탐정 관련해서 학술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도 조금 하시나요? 하여튼 예, 탐정 관련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특히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이런 쪽에는 아마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자 인사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로는 지금 이제 부경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신데요. 오랫동안 경찰도 법학하면 미안합니다. 예. 탐정하는 분들은 다 경찰, 저 빼고는 다 경찰행정학과 돼서 예, 이 법학과에 지금 계시고 이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아주 탁월한 이 학술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진 학자입니다. 또 이제 제가 왜 경찰을 가는 오해를 했는가 하면 이제 경찰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제가 이걸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김혁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탐정제도가 법제화되면 변호사들이 일하기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탐정제도는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독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정말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만나본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또 이승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이 자리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데 토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뵈서 자세한 이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PT로 아마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시 에서는 현재 6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간 조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합법적 정보 수집 활동이 일반적인 영업 활동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할 뿐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반대 명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현재 국가 공권력도 불법적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에 인간에서까지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불법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검찰, 경찰, 수사 경력자들의 민간 조사원과의 유착 및 퇴직 후 전관 예우 보장, 재직 중 직무상 기득 정보 이용에 대한 우려를 세 번째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등 각종 전문 서비스 직역에서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 직역의 인정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네 번째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영미법의 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륙법계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으로는 변호사 업계에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은 사건 브로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조사 제도의 전문적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협회의 입장은 상당히 명분론에 입각한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 조사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민간 조사 자체를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저는 대체를 기억을 하고 있고, 변호사협회에서 민간 조사업이라는 것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맨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실적 소재 탐지 등에서의 사인의 다양한 권리 구현을 위해 의뢰인들에 사실을 확인해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 협회의 정의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저도 특별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조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표현과 관련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 order to discover truth라는 표현이 반드시 반영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 발견을 위한 업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률 직역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법률가로서 저는 오히려 법률 업무라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 업무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는데 법률 업무라는 것은 법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업무이지 그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조사가 선행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관련된 많은 시험에서는 오히려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주로 출제해서 사례형으로 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실 확정 또는 진실 발견에 대한 문제는 법률 업무의 문제의 직접적인 대상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포함을 해서 저는 오히려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이긴 하시지만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하시겠지만 또는 관계되는 조사 전문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게 되시겠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국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대척점에 서셔야 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인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밝히고자 하지 않는 진실, 또는 국가기관이 법적으로 관여하고자 하지 않는 진실, 또는 법적으로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진실, 또는 절차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진실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형사재판에서 확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형사 공판 절차나 형사 수사 절차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또는 국가경찰 조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조사되는 사실관계 이외에 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건 의뢰인들은 아직까지 진실 발견에 대한 조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전문적인 인간조사 제도가 확립된다면 신뢰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형사 공판과 형사 수사에 더 많은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개념적인 부분과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더 많은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